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의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지탱한 로마 군단 병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징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의무적인 징병제 국가였지만 공화정 초반에는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에 참여하더라도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후에 제국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부터는 그것이 거리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여러가지 위협적 이유로 주둔지를 함부로 떠날 수가 없었죠. 훗날 로마 제국이 제정 황제의 상비군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군인이 전문화된 직업이 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 제국 전반에 걸친 일반 병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의무적 징병제 국가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군대를 전역하셨거나 직업군인이시거나 혹은 공익이나 방위시더라도 훈련소에서 군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장비, 피복, 숙식을 국가에서 해결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맨몸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장비들과 물품들을 지급받고 작지만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과 그 밖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 군단이라는 조직이 웃기는 것이, 이 로마군의 복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무입니다만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여러가지 경비를 본인이 충당해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 역시 정해진 급료를 받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데요. 로마는 처음에는 아예 급료도 지불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는 사람만을 징집해 그들의 자비로 무장을 하게 하고 싸우게 했는데요. 사실 땅과 돈이 있는 농민이라도 힘을 써야 하는 집안의 장정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거나 살아 돌아오더라도 농번기에 끌려나가면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농민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높았고 그들은 BC 494년 성산에 모여 연대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평민들을 위한 호민간 제도가 창설되었죠. 그러나 제국의 영토가 늘어갈수록 전쟁과 작은 분쟁은 늘어만 갔고 농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던 중 드디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계급과 보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웃긴 게 로마 병사의 급여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거나 복무의 대가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 병사의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지급은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되는 급여에는 그들의 의식주 비용과 전투 장비의 값에 대한 부분이 공제가 된 후 지급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먹는 음식과 침구류, 또 칼과 방패, 투착용 창, 군화, 갑옷에 대한 비용이 공제가 된 후 지급되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앞서 말한 저런 장비들이 전장에서 부서졌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다시 본인의 돈을 들여 구매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월급에서 네가 먹는 밥값하고 군복값을 공제하겠다 하면 아마 폭동나겠죠. 즉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마 병사들에게 급여란 복무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대가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그런 개념의 급여였습니다. BC 1세기 보병이 곡물을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은 연봉의 1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로마군의 주 별식인 베이컨이라던가 올리브유, 포도주 같은 부식비를 더하면 식비만 해도 엄청나게 늘고, 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로마 병사의 급여가 오르는 것은 10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기에 식비 외에 각종 피복류나 무기류, 장비류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기에 사실 이를 아껴 가족에게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이러니 사실 일반적인 로마 병사가 급료로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매달렸던 부분이 바로 진급입니다. 로마의 계급 체계는 군단장, 군사령관, 군영장, 천부장, 백부장의 개념이었는데, 사실 사령관, 군단장은 일반적인 평민 병사가 맡을 수 없는 직책이니 넘어가고 군영장과 천부장 역시 쉽지 않죠. 그러나 백부장은 분명하게 공훈을 세운 병사들이 들어가는 자리였기에 이를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백부장은 현대의 중대장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무공이 있다면 일반 사병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었던 확실한 직책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최소 일반 사병의 2배의 급료를 받았다 하며 15배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사병들에게도 여러가지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일단 백부장만 되면 지위도 비교가 되지 않게 높아질 뿐더러 생활도 분명히 풍족하게 되는지라 기를 쓰고 백부장을 노리기도 했죠. 백부장 외에 사병 중에서도 특수한 보직을 맡고 있는 자들은
일반 병사보다 1.5배 정도의 급료를 받았습니다. 군단의 기수라던가 전령, 서기 등등은 조금 더 높은 급료를 받았지만 이런 보직 역시 아무나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죠. 로마군은 공짜가 없었기에 물자와 장비 하나하나가 병사들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값비싼 갑옷 같은 경우 하나를 사면 정말로 평생을 쓰기 위해 애지중지 다뤘습니다. 갑옷은 철이나 구리 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가격과 수리 비용이 비쌌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기인데 사실 무기는 철제라 가격도 비싸고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군단명과 소유주의 이름을 써놨다고 합니다. 전투 중 잃어버리면 본인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또 돈을 지출해 구매를 해야 하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또 아무래도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방패와 투구도 로마 병사들에게 큰 문제였는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로마 병사의 기본 장비인 투창이었습니다. 투창은 사정거리인 30m 안으로 오면 던지게 되는데 이것을 던지고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방패에 박힐 때 생기는 충격으로 창두나 쇠못이 구부러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투창은 아무래도 투구나 갑옷, 검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는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이죠. 그런데도 로마 병사는 이 투창을 항상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절대로 무기류나 방어구를 어설프게 자가 수리를 한다던가 없는데 그냥 싸운다던가 이럴 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군법도 엄했지만 모든 것 이전에 이런 장비들은 병사 자신의 생명과 동료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 대충 수리한다거나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거나 할 수도 없는 문제였죠.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병사는 같은 병사들에게 빌리거나 서기에게 뒷분기의 급료를 미리 지급받았다는 확인 증서에 서명하고 가부를 받으면서까지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또 로마는 전쟁이 없을 때도 병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많은 노역에 참가시켰습니다. 사실 군역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공짜 인력이기 때문에 한가할 때도 놀게 놔두지 않고 여러가지 공사나 노역에도 썼죠. 이건 어디나 같은데요. 여담으로 세계적 스타 BTS도 입대하면 일당 15,000원짜리 인력이죠. 그러나 우리는 총하고 밥하고 옷은 줍니다. 저는 병장 때 월 10만원 받았는데 한참 앞에 분들은 만원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얼마 받으셨나요? 그 돈으로 총하고 군화랑 군복, 탄띠, 방독면 다 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은 주둔지에서 덮고 잘 담요도 자기 돈 주고 사야 합니다. 돈 없는 병사는 담요 한 개를 사서 반을 바닥에 깔고 반은 말아 올려서 덮고 자고 돈 있는 병사는 담요 2개를 사서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었다고 하네요. 종합해보자면 이 로마 병사의 급료에서 공제되는 지출 목록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곡물, 부식, 담요, 속옷, 튜닉, 갑옷, 벨트, 군화, 방패, 투구, 투창, 검, 심지어는 칼집까지 아주 그냥 군생활 자체가 돈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놓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새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 돈입니다. 그러니 다들 어떻게든 백부장이 되려고 죽어라 싸운 게 로마 군단이 강했던 이유가 아닐까 하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급료도 일반 병사보다 훨씬 높았지만 노역도 면제되며 노역을 관리하고 휴가를 승인하는 사람도 1차적으로 백부장이라 뇌물을 엄청나게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5일 휴가를 떠나기 위해 1년치 급료를 뇌물로 지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로마가 내전기로 들어서고는 이런 대우가 확 달라집니다. 기본 급료 외에 엄청나게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당시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자기 부대의 병사들에게 큰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싸워 이긴 자신의 군단병들에게 총 7,750데나리우스를 지급했습니다. 반면 폼페이우스 편의 병사들에겐 1,550데나리우스가 지급되었죠. 역사의 이런 부분을 보면 사람은 확실히 갈림길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폼페이우스 편에 서면 싸움도 지고 돈도 못 받으니까요. 또 훗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 안토니우스가 병사 개인당 100데나리우스를 부르니 옥타비아누스는 500데나리우스를 지급하겠다 했고 안토니우스는 자기도 500데나리우스를 지급하고 승리할 경우 5,000데나리우스를 상여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마치 병사들을 상대로 경매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상여금은 어떠한 경비도 공제하지 않는 말 그대로 보너스로 로마의 내전기에서는 돈에 따라 군인의 충성이 갈리는 상황이 분명하게 나오기도 했죠. 3세기 이후 군인들이 황제를 추대하는 군인왕제 시절에는 자주 황제가 바뀌어서 더 심했는데 이때는 각 정권들이 불안정했고
관례상 황제가 즉위할 때는 군인들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황제가 자주 바뀌면 군인들은 더 좋았던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죠. 360년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즉위할 때 군인들은 14,000 데나리우스를 받았습니다. 이건 당시 일반 군인의 8년치 봉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럴만도 하죠. 역사에서 보듯 황제나 정치인 등 권력의 정상을 겨루는 자들에겐 군인들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돈이며, 이 돈의 대가로 무력을 행사하고 충성을 다하여 줄 것을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권력과 돈, 군인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관계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고대와 중세에는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가 이미 거대한 제국으로 들어선 후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고, 사실 로마의 영광은 적은 급료로도 군인들이 열심히 싸워 진급과 전리품, 상여금을 얻으려고 했던 로마의 용감한 일반 병사들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